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군간호사관학교 교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정유미 중령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군수도병원 중환자 응급간호과장이자 국군외상센터 외상간호과장 겸직하고 있는 고은자 중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5사단에서 의무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아 서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군수도병원 인재개발실 소속으로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외상중환자 주특기를 받고 있는 김도연 대위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언니가 저희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같은 간호사란 직업 군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장교라는 길을 선택해서 왔는데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거에 대한 매력이 엄청 컸습니다. 병원보다는 이렇게 간호장교의 길이 좀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잘 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께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우연히 보셔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고 너무 매력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길만 보면서 달려왔고 지금도 후회 없이 간호장교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2학년) 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했던 게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매년 초청받아서 나이팅게일 한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이제 아름답게 서 계시고 저희가 촛불을 가지고 의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간호사로서 이렇게 걷게 된 거구나 하면서 그 선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없진 않죠. 고등학교 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뭘 하고 살았을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또 당면 업무도 있고 하니까 그 환상을 얼른 깨고 현실로 돌아와서 잘 정리하는 그게 유일한 위안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물리치료 주특기를 여기서 국군수도병원에서 6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태권도 시범을 보이다가 부상을 당해서 사지 마비로 온 환자가 있었어요. 제 담당 환자는 아니었는데 그 환자가 했던 말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 일어나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 뇌색전증으로 사망해가지고 퇴원하고 나서 좀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어요. 육군 3사관학교 병원장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고 막막함 속에서 체육관을 예방접종 장소로 만들어가면서 안전하게 부대원들에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접종을 한 게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한참 창궐했을 때 이제 파병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도 공식적으로 누구를 보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을 때 보통 이제 저희가 다른 파병 같은 경우에는 환송식도 막 엄청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조용히 나왔어요. 혹시 더 들킬까봐 태극기 이런 것도 다 숨기고 나갔다 왔는데 사실 그 기간 자체가 길진 않아서 거기 근무한 게 한 달 정도? 영어로 그거를 일일이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도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다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못하는 상황이었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그런 것 기억이 사실 가장 큽니다. 제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주특기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클라이밍 운동을 하다가 펄다운으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자기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빨리 재활을 해서 걷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경추 손상으로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 면회가 엄청 어렵습니다. 홀로 이렇게 좀 외롭게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후회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거 더 해드릴 걸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시간이 있거나 하면은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말이라도 걸어보고 약간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해도 되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생각이 좀 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에볼라 파견이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19랑 관련해서 저희가 2014년에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지역의 민간이랑 군 의사 간호사를 모집해서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서 파견을 보낸 적이 있어요. 교육할 당시가 겨울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11월, 12월 요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덥고
습하다는 그 정보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난방기, 가습기 엄청 틀어서 정말 그 환경에서 보호복을 입고 실무를 하듯이 그렇게 교육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재난교육으로 특성화를 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14년에 그 교육을 기점으로 정말 재난교육에 꽃을 피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2020년도 3월에 저희가 이제 신임 간호장교 60기를 조기 임관시키고 그 당시에 이제 환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 지역으로 파견을 보내면서 간호장교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군인처럼 얘기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이라던가, 이제 계급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서는 딱 복장을 제대로 갖췄는가가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올 때, 그때 아, 나 군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너무 발달하고 무기체계가 발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간호병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 아, 나 군인이구나 이런 생각해요. 저는 정말 단순할 수 있는데 국기 하강식 할 때 내 몸이 먼저 반응할 때 항상 이제 수첩에 오늘의 할 일 1, 2, 3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는 습관이 있는데, 장을 보러 갈 때도 1, 콩나물 2 이렇게 그건 성격 아니에요? 그럴 때 아, 내가 군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북한 도발이 있거나 했을 때 제가 먼저 걱정하고 바로 이제 투입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코로나 상황 때도 이제 어디로 파견을 보내야 된다 했을 때 간호장교들이 다 먼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군인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태도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자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마가렛 태처 제 예전에 영국 총리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성격이 너의 운명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말이 운명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간호장교라는 직업 자체가 쉬운 직업이 아니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보니까 뭐 꼭 간호장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서비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명감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태도인 것 같아요. 생도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신세대니까 꼰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굴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간호장교가 갖춰야 하는 실력은 솔직히 기본입니다. 기본을 갖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하는 거죠. 이 심폐소생술의 원칙에 보고 듣고 느껴라가 있는데 저는 그게 업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적인 마인드로 뭘 더 해줄 수 없을까? 이걸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항상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이. 여러분들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만큼 저희는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훈련하는 육군을 만들려고 계속 훈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 무더위도 이겨내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즐거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화이팅! 저희 의무사는 항상 연초에 사업 계획을 할 때 국민과 군의 신뢰를 받는 이제 의무사가 되는 것과 그리고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장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진들 모두 더 나은 의료 서비스 구축과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군 장병 여러분도 저희를 믿고 건강한 군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